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필립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생각하라 그리고 부자가 되어라 6번째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지난 영상을 통해서 열망, 그리고 자신의 능력에 대한 믿음, 그리고 자기 암시, 그리고 전문 지식까지 나폴레온 힐이 소개하는 4가지의 성공 원칙을 알아보았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5번째 원칙을 알아보겠습니다. 5번째 원칙을 소개하며 나폴레온 힐은 책에다 행복이란 소유가 아니라 행하는 데서 찾아진다, 이 문장을 적어 놓았습니다. 내가 행복한 이유는 좋은 물건, 비싼 물건을 소유한 게 아니라 내가 나의 목표에 맞게끔 행동하기 때문에 행복하다라는 의미를 알아볼 수 있는 문장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5번째 원칙을 알아보겠습니다. 생각하라 그리고 부자가 되어라. 나폴레온 힐이 설명하는 5번째 성공 원칙은 상상력입니다. 이 상상력은 2가지 형태로 책에 소개되고 있는데, 첫 번째 상상력은 합성적 상상력입니다. 합성적 상상력은 문자에서 알 수 있듯이 과거에 내가 했던 경험, 그리고 과거의 아이디어, 과거의 계획 같은 이미 있던 것들을 가지고 이것을 새로운 요소와 결합시키는 능력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제프 베이조스의 아마존 창업을 살펴보면 초기에 제프 베이조스는 아마존을 온라인 서점으로 시작했습니다. 서점이 원래 있었던 것이고 인터넷도 당시에 있었습니다. 인터넷과 서점을 결합시켜서 온라인 형태로 만들었고, 거기서 더 확장되어서 다양한 물건을 사고 파는 마트를 인터넷으로 옮겨놓은 곳이 바로 이 아마존입니다. 아마존은 미국 상업거래의 독보적인 1위이며 2위부터 10위까지를 모두 합친 금액을 능가하는 거래액을 가지고 있는 초거대 기업입니다. 2번째 상상력은 창조적 상상력입니다. 이것은 책에서 굉장히 긴 부분에 걸쳐서 소개하고 있는데 이해하는 것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제가 요약한 바로는 유한한 인간의 정신을 무한지성으로 직접 소통하게 하여 영감을 일으킴으로 이해할 수 있겠는데, 이것이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지난 영상을 통해서 무한지성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학식이 있다는 말은 일반적인 지식을 여러 가지를 이해하는 것에서 뛰어넘어서 이것을 하나로 묶어 내가 필요로 하는 것을 얻게 하는 것을 학식이 있다고 하는데, 이렇게 일반 지식의 여러 가지 형태를 묶어서 내 뇌 속에, 나의 정신 속에 심어두면 이것이 쌓이고 쌓여서 무한지성이 된다고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따라서 이와 같은 무한지성을 통해서 영감, 즉 아이디어를 떠올리게 하는 그러한 상상력입니다. 나폴레온 힐은 2가지 상상력 중에서 어느 것 하나가 더 중요하다라고 말하지 않고 2가지 모두 가치가 있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네, 이번 5번째 원칙에서도 다시 등장하는 것이 바로 이 열망입니다. 열망은 이 책에서 처음부터 끝까지 관통하는 단어입니다. 이 열망은 한계를 가지고 있는데 구체적인 형태로 전환되기 전까지 추상적인 느낌을 가진다고 합니다. 또한 합성적, 창조적 상상력이 함께 할 때 이 열망은 재화로 변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상상력은, 창조적, 합성적 상상력은 근육처럼 많이 사용할수록 더욱 잘 작동한다고 나폴레온 힐은 말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문장인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계획을 글로 쓴 순간 무형의 열망이 확실한 형상을 띠게 될 것이다 라고 나폴레온 힐은 강조하고 있습니다. 즉 이 말이 무엇이냐 하면, 내가 마음속으로만 열망을 가지고 있으면 이것은 실현되기 어렵다
따라서 계획을 세우고 그 계획을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글로, 눈에 보일 수 있는 글로 나타내야만 보이지 않는 열망이 확실한 재화의 모습으로 나타날 것이다 라고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폴레옹 힐은 열망은 그저 생각에 불과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열망은 합성적 상상력을 거쳐야만 경험, 그리고 교육, 관찰한 내용이 형태를 띠고 실행될 수 있다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열망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상상력과 친해져야 하는데 창조적 상상력과 친해지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이 가장 어렵고 저 역시 지금도 잘 이해가 되지는 않습니다. 때문에 나폴레옹 힐은 그 부분을 평범한 저희가 잘 이해하지 못할 것이라 생각을 하고 반복해서 읽어보라. 너무 어렵다고 포기하지 말고 책을 다 읽은 후에 다시 그 장으로 돌아와서 읽어보라 라고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제가 이해한 것을 노력해서 한번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우주는 여러분이 알고 있는 것처럼 물리적으로 시간과 공간과 물질 그리고 에너지로 구성됩니다. 모든 것들은 이 네 가지 형태로 구성되어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 주변에 있는 돌멩이, 흙 또는 인간이 만든 건물, 다리 모두가 물질에 에너지를 투입했고 그에 따라서 공간을 구성하고 있고 시간 속에 머물러 있다 라는 의미로 해석하면 되겠습니다. 우리 인간 또한 작은 세포 하나하나로 무형의 에너지에서 시작된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곧 우리도 에너지에 뿌리를 둔 물질이라고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이와 같은 에너지가 물질과 결합하면서 만물, 즉 재화가 만들어진다 라고 나폴레옹 힐은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열망은 에너지라고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이와 같은 에너지인 열망이 재화로 바뀌기 위해선 좀 전 슬라이드에서 확인한 것처럼 무한지성이라는 연못에서 창조적 에너지를 이끌어내야 합니다. 다시 한번 말하면 창조적 에너지를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무한지성이라는 연못을 나의 정신 속에 많이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무한지성 속에서 번뜩이는 순간들이 존재할 것이고 이는 창조적 상상력이라고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이와 같은 창조적 상상력이 발생했을 때 계획을 세우고 이것을 흘려보내지 말고 순간을 포착해서 계획을 세우고 내가 가지고 있는 열망과 결합시켜서 재화로 바꿔야 된다라고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인간은 상상력을 가지고 아이디어를 얻었습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아이디어에서 불을 만들어냈습니다. 날고 싶다는 상상력을 가지고 비행기라는 아이디어를 생각해냈고 그를 통해서 라이트 형제는 부자가 되었습니다. 마법 주전자 이야기를 하나 해드리겠습니다. 이 이야기는 나폴레옹 힐의 생각하라 그리고 부자가 되어라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1880년대 후반 나이 든 마을 의사는 젊은 약국 점원과 흥정을 시작했습니다. 자신이 타고 온 말을 약국 앞에 메어두고 약국으로 들어와 젊은 약국 점원과 흥정을 시작한 것입니다. 낡은 주전자 하나와 주전자를 휘젓는 커다란 나무 주걱을 약국에 내려놓았습니다. 흥정을 마친 후에 이 의사는 말로 돌아와서 낡은 주전자 하나 그리고 주전자를 휘젓는 커다란 나무 주걱을 가지고 온 것입니다. 젊은 점원은 주전자를 꼼꼼하게 살펴보고 안주머니에서 지폐 한 뭉치를 꺼내서 의사에게 건넸습니다. 정확히 500달러였습니다. 의사는 작은 종이 한 장을 건넸고 그 작은 종이에는 비밀의 공식이 적혀 있었습니다. 주전자에서 무언가를 끓이는 데 필요한 공식이었습니다. 여러분은 이 이야기를 듣고 어떤 재화가 떠오르시나요? 혹시 이미 알고 계신가요? 이것은 상상력과 아이디어
그리고 부가 만들어지는 과정을 보여주는 아주 좋은 예시입니다. 이 코카콜라는 전 세계적으로 지금까지 수많은 사람들에게 일자리를 선물했고 수많은 사람들에게 부를 가져다 주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 이야기는 코카콜라가 만들어지는 과정을 보여주는 이야기입니다. 여기 있는 젊은 약국 점원이 코카콜라를 만들어낸 사람인 것이죠. 이와 같이 의사는 자기가 전해준 비밀의 공식이 인류에 어떤 영향을 끼칠지는 몰랐죠. 왜냐하면 그는 상상력이 없었기 때문에 아이디어가 없었고, 따라서 $500만 벌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젊은 약국 점원은 상상력을 가지고 있었고, 창조적 상상력을 가지고 있었고, 이를 통해서 아이디어를 만들어냈고, 이 아이디어를 가지고 부를 만들어낸 것입니다. 다시 한번 내용은 반복됩니다. 우리가 아이디어를 재화로 바꾸기 위해선 명확한 목표를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이 명확한 목표는 열망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이죠. 열망이 아이디어 만나고 다시 목표로 변하고 명확한 계획이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명확한 계획에 의해서 행동으로 우리가 나타냈을 때 아이디어는 재화, 즉 부로 우리에게 찾아오는 것입니다. 막대한 부는 절대로 근면성실함만으로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나폴레옹 힐은 말합니다. 저희 어머니는 굉장히 근면성실한 분이셨습니다. 보험 설계사도 했고요. 그리고 식당도 하셨고, 그리고 학교 급식소에서도 일하셨습니다. 이 급식소는 제가 다녔던 학교입니다. 저는 저희 어머니가 해주시는 밥을 먹으면서 학교를 다녔습니다. 초등학교 때. 저희 어머니는 근면성실하게 일을 하면서 평생을 사셨습니다. 그러나 막대한 부를 일구지 못하셨습니다. 저희 어머니는 절대 게으르지 않으셨습니다. 근면성실하셨고 저와 저의 누나들 앞에서 절대로 게으른 모습을 보여주시지 않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머니는 막대한 부를 만들지 못했던 것입니다. 아이디어가 없었으니까요. 저는 저희 어머니를 탓하는 것이 아니라 그만큼 근면성실한 이것은 디폴트 값인 것입니다. 기본적으로 가져야 되고 아이디어 그리고 강력한 열망을 가지고 있어야만이 부를 만들 수 있다는 것을 강조하고 싶어 저희 어머니의 이야기를 해드린 것입니다. 사람들은 인생에서 멋진 우연을 기대하며 살아갑니다. 물론 이 멋진 우연이 기회를 만들어 줄 수도 있습니다. 로또에 당첨된다거나 또는 좋은 사람을 만나서 좋은 사업 아이템을 얻을 수 있다거나 멋진 우연인 것이죠. 그러나 가장 안전한 계획이란 이러한 우연에 의지하지 않는 것입니다. 나의 능력으로 부를 일궈 나갈 때만 부를 지속시킬 수 있습니다. 부는 공정함과 진정성 위에서만 지속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연은 공정하지도 진정성 있게 다가오지도 않습니다. 나폴레옹 힐은 미국 철강왕인 앤드루 카네기를 만난 것이 멋진 우연이라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앤드루 카네기가 나폴레옹 힐에게 사람들에게 부를 얻는 방법을 알려줘라. 네가 알고 있는 것을 정리해서 사람들에게 알려줘라 라고 조언을 해줬기 때문이죠. 하지만 나폴레옹 힐은 카네기를 만난 후부터 20년 동안을 매진한 이후에야 부를 일구었습니다. 그는 20년 동안 결단을 내렸고 확고한 목표를 가지고 있었고 목표를 이루겠다는 강력한 열망으로 끊임없이 노력했습니다. 우리는 멋진 우연에 기대하지 않고 이와 같은 확고한 목표, 열망, 끊임없는 노력에 우리의 인생을 걸어야 하는 것입니다. 또 한 번 반복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평범한 수준의 열망은
끊임없이 이어지는 실망과 낙담, 그리고 잠시의 패배, 성공 문턱에서 패배하는 것은 우리의 인생을 다시 처음으로 되돌려 보내는 것과 같기 때문에 이러한 실망, 낙담, 잠시의 패배, 비판적인 생각, 내가 하는 일이 시간 낭비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이겨낼 수가 없습니다. 평범한 수중의 열망으로는. 따라서 강력한 열망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강력한 열망이 사라지지 않도록 아침 저녁으로 나의 목표를 적어서 읽고 나의 잠재 의식 속에 나의 강력한 열망을 심어야 되는 것입니다. 강력한 아이디어는 강력한 열망을 재화로 만들 수 있습니다. 즉, 부로 만들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내가 아이디어에 생명을 주고 그것을 실행하고 이끌지만 나중에는 그것이 스스로 힘을 발휘하여 모든 저항을 쓸어버린다고 말합니다. 이 말이 무엇이냐면 사람들이 처음에 어떠한 행동을 할 때 그 행동을 하게 만든 것은 아이디어이기 때문에 그 아이디어를 내가 생각했다, 내가 만들어냈다 라고 생각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그 아이디어 덕분에 내가 행동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이디어는 보이지 않는 힘이지만 이를 탄생시킨 뇌보다 훨씬 큰 힘을 지니고 있습니다. 심지어 뇌가 사라지고 흙으로 돌아간 뒤에도 살아남아 힘을 발휘하는 것이죠. 우리가 죽어서 물질 작은 입자로 돌아간다 할지라도 우리가 가지고 있던 아이디어는 살아남아서 위대한 기업으로 또는 위대한 원리로 남아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나폴레옹 힐이 말하는 5번째 성공 원칙은 상상력이었습니다. 이 상상력을 가지고 있어야만 아이디어를 떠올릴 수 있고 이 아이디어를 가지고 계획을 세워 부를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이 상상력은 굉장히 중요한 성공 원칙인 것입니다. 여러분의 상상력을 잃지 않고 그리고 계속해서 키워나가기 위해서는 끊임없이 노력하고 끊임없이 강력한 열망을 내 마음속에 심어줘야 하는 것입니다. 이번 영상은 조금 이전 영상들과 다르게 길게 만들어졌는데 긴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 다음에도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필립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